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은 언제나 세상 속에 있었네. 선명한데 나는 왜 그 사랑이 외면하고 있을까? 나는 왜 그 사랑이 외면하고 있을까? 세상 뒤에 빠져서 죽어가는 나를 보며 돌아오라 외친 안타까운 그래서 나의 죄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거친 숨결 아직도 들리는데 나는 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까? 나는 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까? 나의 주님 이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리리. 주님 앞에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남은 새 주를 위해 살아가
시험님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히 만져주지 못해 이 한 몸이 하여 젊은 나처럼 얼굴 하나 나에게 잠긴 눈 주지 못해 이제야 돌아와 엎드리오니 부끄러움이지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늘 물렁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이들 아무리 그를 보아도 내 것만 찾을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오니 영주를 이용해 주여 구원하소서. 남아있는 책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책 조금 남았는데 산소 공급하는 에너지 탱커 폐에 대한 내용 197페이지입니다. 인체에는 두 개의 중요한 문이 있다. 이는 입이라는 큰 대문을 지나 나누어지는 두 개의 문을 말하는데 하나는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소화관이요. 다른 하나는 공기 중에 산소를 흡수하고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허파, 즉 폐를 말한다. 동물은 소화와 흡수로 얻은 영양분을 각 조직 세포로 공급하고 이 물질들을 산화시킴으로써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있는데 흡수된 영양물질을 태우는 산화 과정에서 산소는 절대적이다. 그런데 동물은 체내에 산소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고 또한 산화의 결과로 생성된 탄산가스를 체외로 배출하는 기체 교환을 해야 한다. 이 과정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하고 폐는 바로 호흡 운동을 하는 호흡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인체가 갖는 기관 중에 한상으로 존재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폐에 있다. 폐는 좌우 한상으로 갈비뼈 안쪽 흉곽 속에 다소 곳이 자리하고 있다. 길이는 약 25cm, 무게는 불과 1kg 정도지만 크고 작은 혈관들이 무수히 뒤엉켜 있는 폐포, 흔히 허파깔이라고 불리는 공기 주머니가 마치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려있다. 직경 0.1에서 0.2mm
밀리리터 정도의 폐포는 성인의 경우 약 3억 개나 되며 많은 주름이 접혀진 상피세포들로서 폐 내부 면적을 최대한으로 넓혀 공기와의 접촉을 크게 한다. 또한 그 둘레를 모세혈관이 치밀하게 둘러싸서 산소와 탄산가스 교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폐포의 면적은 우리 몸 전체 표면적의 20에 30배가 되며 20평 규모의 아파트 면적에 해당하는 60에 70 제곱미터나 된다고 하니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큰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자체가 경이롭다. 이렇게 많은 폐포가 있는 것은 비누물 속에 빨대를 담그고 공기를 불어넣으면 크고 작은 비누 거품이 마구 생겨나듯 폐에 공기가 들어가서 비누 거품처럼 아무렇게나 부풀어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니다. 인체를 형성하는 수조개의 세포가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이 실로 대량이기 때문에 몸에서 요구하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산적으로 폐 표면 면적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정상 호흡을 할 경우 사람은 1분간 15에서 18회의 호흡 운동을 하게 되며 1회에 출입하는 공기의 양인 호흡 용량은 약 500cc 정도이다. 폐가 최대로 심호흡을 할 때 성인의 경우 호흡량은 약 4000cc에 달한다. 이것을 보통 폐활량이라고 부르는데 폐활량은 신장, 연령, 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25cm에 3억 개 폐포 경이 1분에 15에서 18회 호흡으로 산소 공급. 호흡 운동은 뇌 연수에 있는 호흡 중추에 반사적으로 조절되는데 이곳에 탄산가스 농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포들이 있어서 혈액 속에 녹아있는 탄산가스 양이 증가하면 호흡 중추의 흥분이 커지며 따라서 호흡 횟수가 증가해 산소를 많이 흡수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호흡은 자율적으로도 일어나지만 횡격막과 늑골의 근육이 대뇌 의식 중추와 연결된 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의식적으로도 호흡을 조절할 수 있다. 물속에 잠수할 때나 체류탄 가스가 자욱할 곳을 지날 때 일시적으로나마 숨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공기는 코나 입, 후두 기관 및 기관지를 통과하여 폐에 들어오기 전 예비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코의 내부 비강을 거치면서 1차 정화가 되고 기도로 간다. 기도에는 아주 가늘고 짧은 성모가 많이 나 있고 점액이 분비되어 또다시 먼지나 세균을 걸러낸다.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섬모는 1초에 12번 정도 물결치도 움직이는 섬모 운동으로 기도로 들어온 먼지나 세균을 용해시킨다. 그 다음 정액을 인두 쪽으로 밀어 올려 재채기나 기침으로 몸 밖으로 배출시킴으로써 최대한으로 정화된 공기를 폐로 보낸다. 그러나 여기에 한계가 있다. 매연으로 오염된 공기, 지나친 흡연동으로 인해 폐는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 폐 표면 어릴 때는 밝은 핑크빛을 띠나 나이가 점차 먹어갈수록 색깔이 변하고 검은 점들이 여기저기 생기며 특히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의 경우 시커멓게 변한다. 폐암은 특히 흡연과 밀접한 관계로 있어 매일 한 갑 이상 20년 이상 담배를 피울 경우 80% 이상의 발병 위험이 있다고 조사되어 있다. 아이고. 호흡기관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하등 동물의 경우는 매우 간단하고 고등동물일수록 복잡하다. 곤충은 숨간으로 호흡을 하고 어류는 아가미로 호흡을 한다. 또한 개구리는 사람과 같이 허파로 호흡하지만 두 개의 엷은 막으로 된 주머니 모양의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단순히 어느 것이 더 복잡한가만 따져서 진화의 정도를 말한다. 물론 인간의 허파가 개구리 것보다 더 복잡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것이 더 진화됐다고는 결코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진화가 된 형태라 하더라도 인간의 허파가 개구리의 허파를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개구리의 허파는 개구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고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졌을 따름이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참 너무 심요막청 너무 심요막청합니다. 몸속의 노폐물을 정하는 신장 205페이지
세계 각국은 쓰레기 처리 문제로 심각하다. 우리 인체에서도 마찬가지다. 섭취한 음식이 체내에 들어와서 소화돼 필요한 영양분이 없수 이용되는 과정 중 생겨나는 노폐물 그리고 섭취한 음식물에 섞여있는 불필요하거나 또는 해로운 물질들 걸러내는 과정을 우리 인체도 갖고 있다. 이 여가 장치가 바로 신장이다. 신장은 위와 간장 뒤에 척추 제11에서 12 흉추 척추 좌우에 위치하는 한 쌍의 강낭콩 모양의 장기다. 그래서 콩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크기는 길이 10cm, 폭 5cm, 두께 3cm 정도이고 무게는 양쪽 합해서 200g 정도로 신체의 장기 중 네 다음으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신장의 단면을 보면 바깥층인 피질과 내부인 수질로 뚜렷이 구분되어 있으며 이 속에는 방광으로 연결되어 있고 순뇨관이 팽배되어 있는 신우라는 빈 공간이 차지하고 있다. 신우라는 빈 공간이 차지하고 있다. 신장이 걸러내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구조적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크게 신소체와 세뇨관으로 되어 있으며 신소체는 또한 작은 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모세혈관이 모여 실꾸리 모양 덩어리의 형태인 사구체와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모양의 보만 낭으로 되어 있다. 이 신소체는 지름 0.1에서 0.2mm 정도의 크기로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한 개의 신장 속에 약 100만에서 150만 개가 있으며 이것을 형성하는 모세혈관의 길이를 연결하면 약 80km나 된다고 한다. 세뇨관은 보만낭 근방에 모여있는 근이 세뇨관에 연결되어 수질까지 내려가 왔다가 다시 낭의 부분까지 올라가는 머리핀 모양의 혈관 및 이에 연속된 원위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장의 배설 기능은 혈액을 여가한 후 체내에 필요한 물질을 재흡수하는 과정에서 남은 찌꺼기를 세뇨관으로 보내서 오줌을 생성하여 배설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동맥의 피가 네프론 속의 모세혈관의 작은 방인 사구체에 흘러 들어가는 데서 시작된다. 이곳을 통과하는 동안 혈액 속의 백혈구 및 적혈구와 같은 혈구 세포들과 분자량이 큰 단백질을 제한 물, 포도당, 무기, 염류 등과 같은 작은 분자들이 여과되어 보호망낭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여과 과정의 정확한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만으로도 그 신비성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수분의 99% 재흡수, 독소, 노폐물 청소, 인공 신장은 한계. 한편 보만낭에 모인 여과액은 다시 권위 세뇨관으로 들어가서 긴 고리 모양의 혈관을 지나 원위 세뇨관으로 오는 도중에 이들을 둘러싼 모세혈관과 접촉하면서 약 99%의 물이 재흡수되고 유용한 물질은 혈액의 흐름 속으로 되돌려 보내어진다. 불필요한 노폐물을 용해하여 오줌으로 배설하기 위해서 세뇨관에 스며드는 하루의 수분은 약 100에서 160, 180리터에 달하나 오줌으로 나오는 것은 1% 내외로 1에서 2리터만 나오게 된다. 위와 같이 세뇨관에서 재흡수되고 있는 것이 수직관에 연결되어 신우에 모이게 되고 이것은 순뇨관을 따라 방광으로 내려간다. 일정량의 오줌이 방광에 모이면 신경작용에 의해 방광근과 요도 관략근이 수축하여 요도를 통해 체외로 배출되는 것이다. 재흡수된 수분의 대부분은 권위 세뇨관에서 일어나지만 필요에 따라 원위 세뇨관과 수직관에서도 일어난다. 이것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ADH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된다. 즉 혈액 내 수분 함량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이 분비돼 원리 세뇨관과 수직관의 재흡수를 촉진시켜 오줌의 양이 줄어들게 하고 반대로 혈액 내 수분 함량이 많으면 ADH 분비가 저하되어 수분이 오줌으로 많이 나가도록 조절이 된다. 이 호르몬 분비가 안 되면 수분 재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아 매일 20리터 이상의 배뇨량을 갖게 되는 요붕증에 걸리게 된다. 신장은 사실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혈액 속의 가행 성분을 제거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혈당이 지나치게 높으면 모두 오줌으로 나온다. 또한 삼탑을 조절하여 일정한 수준의 염의 농도를 유지케 하고 혈액의 pH, 수소이온 지수, pH를 조절함으로써 결국 혈액 내의 노폐물 제거, 일정한 양의 혈액을 유지함으로써 인체의 향상성을 유지시켜주는 대단한 중요한 기관이다. 신장이 제 기능을 수행치 못하는 소위 신부전증이 생기면 인체에 해로운 노폐물과 독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인공 신장기를 이용
혈액 속에 쌓인 독소나 노폐물을 걸러주는 일을 일주일마다 1, 2회씩 실시하거나 신장 이식을 해야만 한다. 신부전증의 치료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장 이식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께서 만든 신장을 능가할 만한 기계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신장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음을 또한 보게 된다. 내 몸속에 있는 피는 신장에 의해서 정화되지만 내 죄는 누가 정결케 하시는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브리서 1장 3절 말씀. 참 너무나 귀한 말씀.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감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오근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이제 신비한 인체 창조 섭리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정유공장보다 정교한 소화기관
인간 생활은 먹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어떤 생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 그러면 먹는다는 것과 생명 유지하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운동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등 갖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 즉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휘발유라는 연료가 필요하듯 우리 인체도 연료가 필요하다. 자동차의 연료가 되는 휘발유를 연료 중에서 복잡한 추출 정제 과정을 거쳐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도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인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을 흡수하게 된다. 정유 공장에 가보면 크고 작은 수많은 관들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엉켜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 그 거대함에 입이 벌어질 정도다. 하지만 고기 한 점이 입 안으로 들어가서 항문으로 배설될 때까지 과정의 정밀성과 복잡함은 정유 공장에 비길 바가 아니다. 소화란 동물의 경우 몸 밖으로 섭취한 먹이를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섭취한 먹이 속의 영양소를 저장, 소화, 흡수하는 작용을 하는 기관, 즉 이 혀, 인두, 식도, 위, 장, 간장, 췌장, 담낭 등을 소화기관이라 한다. 이 중에서 입에서 항문에 이르는 음식의 소화, 흡수에만 관여하는 소화기관인 구강, 인두에서 식도에서 위, 소장으로 대장으로 항문까지의 간을 총칭하여 소화관이라고 말한다. 가소비 없는 경제적 설계, 동물보다 특성 맞게 복잡한 분해, 동화 과정, 꼭 필요한 에너지만 생산. 소화기관 가까이 기능과 구조의 신묘함에 대해서는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소화기관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들을 알아보자. 동물의 소화기관은 각자의 생활 환경에 따라 차이가 많다. 아베바와 같은 단세포 동물들은 소화기관에 분화가 없고 먹이가 체표면에 도달하면 먹이를 감싸 몸 밖으로 끌어들여 식포라는 주머니를 형성하고 세포 내부에 있는 각종 소화효소에 소화시킨다. 그런가 하면 해충이나 촌충과 같은 기생충은 숙주동물이 소화해 놓은 영양분을 바로 흡수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은 거의 분화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조류와 포유류의 소화기관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조류의 경우 포유류와는 달리 소낭, 전이 및 건이의 세 부분으로 위가 나누어져 있어 쉽지 않고 모이를 삼키더라도 잘게 부숴 소화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진화론자들은 모든 동물을 아메바 같은 하등 동물에서 시작하여 점차 오랜 세월에 걸쳐 복잡하게 진화해 갔다고 설명한다. 물론 아메바와 같은 사람의 소화기관을 비교할 때 사람의 것이 훨씬 복잡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진화의 과정을 증명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간단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나열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을 보면 아예 처음부터 아메바부터 사람으로 진화됐다는 것은 진리다라는 대전자의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을 피할 수 없다. 오히려 아메바, 해충, 조류 그리고 사람의 소화기관들을 보면 어쩌면 저렇게 각각 특성이 알맞도록 창조되었을까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음식물은 입에서 침과 섞여 씹히지면서부터 분해되기 시작해서 항문까지 장장 9m의 긴 여행을 위해 식도로 넘겨진다. 3초 정도 위에 도착하여 3시간에 5시간에 걸쳐 이겨지고 잘리고 휘저어지며 각종 효소가 작용 음식물을 분해하고 소장과 대장에선 분해된 영양소들이 흡수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흡수된 영양소들은 복잡한 생화학적 반응을 거쳐 다시 한번 분해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생물 물질을 합성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며 당장 필요 없는 것은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시에 이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생화학에선 대사라고 하며 여기엔 분해의 과정인 이하와 새로운 것이 생합성되는 동화작용 두 가지가 있다. 대사라는 생화학적 반응은 효소에 의해 촉매되어 일어나는데 포도당이 다시 분해하여 최종적으로 탄산가스와 물로 되는 과정에서 20가지의 효소가 관여하여 이 중 한 가지만 잘못되어도 몸에 이상을 초래되어 때론 치명적이 되기도 한다.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대사 경로는 실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마치 유치원생이 아무렇게나 낙서를 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법칙이 숨어있다. 만약 아무렇게나 되었다면 복잡한 경로들 중에 한두 개는 빠져도 괜찮을 테지만 실제는 결코 그렇지가 못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복잡하지만 그 가운데는 일정한 규칙과 철저한 조절에 의한 최대의 경제 효율 원리가 있다는 것이다. 인체 내의 가소비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각 기관을 형성하는 세포들은 언제나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조절된다는 뜻이다. 우리 인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미미한 모기 한 마리가 허공을 날기 위해선 날개 근육이 움직이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때 산소와 연료의 소비 속도는 1초 이내에 100배로 증가된다. 이를 위해 모기 몸 안에서 신속 민감하게 대사작용이 일어나 상황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설계되어 있으면 오랜 세월의 연구 끝에 생화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참 너무 신기합니다. 신비한 인체의 창조섭리 217페이지 음식물 분쇄에서 소화까지 구강. 음식물이 체내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거쳐야 하는 관문, 즉 소화관의 맨 처음 부분이 흔히 입으로 표현되는 구강이다. 구강이 혀, 이, 입술로 이루어져 있으면 굳이 해부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구강의 기능은 한마디로 음식을 씹는 일과 발성 및 호흡이라 할 수 있으며 그래서 구강의 구조도 이 일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으면 물론이다. 소화기관으로서 구강의 첫째 기능은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을 이로 씹어 잘게 부수어 타액인 침과 혼합시키는 기계적 소화작용이다. 이것을 저작작용이라 하는데 혀, 입술, 볼 그리고 상, 하트의 운동에 의해 잘려지고 부서지는 작업으로 이가 그 중심이다. 그래서 동물의 이의 생김새도 그 식성에 따라 다르다. 초식 동물의 경우 어금니는 사료를 분쇄하기 좋도록 충분한 넓이의 표면이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턱의 이가 아래턱 이보다 넓은데 이것은 아래턱이 한쪽 방향으로 즉 수평으로 운동함으로써 사료가 잘 분쇄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가 하면 육식동물에서는 분쇄하는 것보다 먹이를 잡는데 편리하도록 송곳니와 어금니가 잘 발달되어 있다. 먹이에 따라 특이한 구조와 역할, 침, 하루 1에서 2리터 기계적 화학적 소화, 사람 이의 모양도 음식물을 자르고 찢고 빠는데 적합하도록 앞니, 송곳니 그리고 어금니의 모양이 각각 다르다. 부드러운 스폰지 케이크에서부터 딱딱한 사탕에 이르기까지 각가지 음식물을 씹어 부수기 위해선 이 자체가 우선 단단해야 하면 물론이다. 사실 우리 몸속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 바로 이다. 이가 단단한 것은 인산 칼슘을 주성물로 갖고 있는 경관 에나멜질 때문이다. 젖을 먹는 유아 때는 없던 이가 성장함에 따라 뾰족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하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입안의 잇몸에서 말이다.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은 작은 수정란 하나가 자라가면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살펴온 몸의 각 기관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신비 그 자체다. 그러나 조류는 이가 없다. 그래서 먹이를 씹지 않고 그냥 삼키게 된다. 그러면 소화는 어떻게 시킬까? 하나님께서는 모래주머니라는 독특한 기관을 만들어 위로 넘어가기에 앞서 그곳에서 음식물을 부드럽게 만들도록 하셨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육축은 육축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다. 창세기 1장 21절에서 25절.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만족스러운 표현을 하셨다. 이빨 모양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심사숙고하시어 완벽하게 만드셨음을 시사해 주는 말이다. 하나님이 만족하신 하나님의 자신의 걸작품인데 오죽하랴. 딱딱한 오징어를 처음 입에 넣어 씹으려면 힘이 들지만 입속에서 오래 우물우물 연하게 된 후에 씹으면 쉽게 씹혀진다는 것을 누구든지 경험해봐서 잘 알고 있다. 딱딱한 오징어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침이 있어 오징어를 불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침 속의 요소가 오징어 성분을 분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침은 기와 혀 그리고 턱 밑에 있는 이하선, 설하선과 악선에서 분비된다. 사람의 경우 하루에 1에서 2리터 분비되고 주로 식사 때 분비되나 식사와 상관없이 시간당 15cc씩 일정 양이 분비된다. 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딱딱한 음식물을 젖어서 저작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분쇄된 음식물을 삼키기 쉽게 해주는 윤활제 역할을 한다. 또한 음식물을 용해시켜 혓바닥에 맛봉우리, 미래를 자극하여 음식물의 맛을 알게 하며 구강 점막을 소변시켜 말하기 쉽게 해주는 기능도 한다. 침은 pH 6.4에서 6.8의 약산성으로 대부분이 물이고 약간의 염류와 저맥성 단백질인 뮤신 및 전분을 분해하는 푸티알린이라는 소화효소 등을 포함한다. 밥을 오랫동안 씹으면 약간의 단맛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밥 속의 전분이 이 효소의 메가당으로 분해
되기 때문이다. 이들 외에도 침 속에는 항체를 비롯해 남자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여자의 경우에는 프로제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도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침의 종류는 동물의 종류, 개체, 분해하는 선의 종류 및 시간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분비량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 타액 분비는 신경 및 호르몬에 의해 조절되는데 그 기전이 매우 복잡하다.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보거나 냄새만 맡아도 침이 절로 나오는 것은 누구든 경험하는 사실이지만 특히 사람과 개의 경우 많이 분비된다. 구강이 갖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말하는 기능이다.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면 입모양이 특이함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함일 것이다. 발음은 혀, 입술 그리고 입천장 등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나의 입이 어떤 구조와 모양을 갖고 있길래 한 입을 갖고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을 먹고 마시던 당신이 만드신 이 입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물 좀 먹고요. 완벽한 자동 제어 기능 위. 좀 바보스러운 사람을 밥통이라고 말한다. 바보와 밥통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밥통 즉 소화기관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위가 결코 바보스러운 것이 아니면 물론이다. 위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면 바보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맡은 임무를 성실하고 우직스럽게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입안에서 부서지고 갈린 음식물이 식도를 지나 위에 도착하는 데는 불과 3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나 들어온 음식물은 이곳을 떠날 때까지 2시간에서 4시간 체류하면서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받게 된다. 위는 행경망 바로 아래 좌편에 위치하여 길이 20에서 25cm이고 1에서 1.5리터의 음식물을 수용할 수 있는 주머니로 위로는 식도, 아래로는 소장과 연결되어 있다. 위는 10표 넘어온 음식물에 위액을 분비하여 죽과 같은 상태, 즉 유미라는 반고체 상태로 우선 만들며 그 후에 무정형 상태의 혼합물로 바꾸면서 일부 영양분을 흡수하는 작용을 한다. 위는 음식물을 섞어 소장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수축 및 위안 운동을 아래쪽으로 펼친다. 마치 손으로 수면을 한쪽으로 밀면 울룩불룩한 물결이 일어나듯 연동이라는 운동을 1회 20초 간격으로 1분간 3회 정도 한다. 그래서 위의 외부 벽은 신축성을 갖는 3개의 독특한 평활근층을 이루고 있으며 내부는 특히 위가 비어있을 때 근육층의 수축에 의해서 세로로 주름이 잡히는 추벽이라고 하는 특이한 구조를 갖는다. 입에서는 침이라는 타액이 준비되지만 위에서는 위액이 분비된다. 위액은 염산, 점액, 신 및 렌닌과 같은 소화효소 등의 혼합액으로서 약 1에서 2리터 분비된다. 그래서 위의 내부 구조는 혈액을 분비할 수 있는 특수한 점막층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비되는 양과 조성도 복잡한 기전에 의해 조절된다. 위액은 몸에서 분비되는 소화액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다. 그것은 바로 염산이라는 강산이 있기 때문이다. 염산은 강한 부식력이 있어 위벽에 보점막이 없으면 위가 다 흘러져 걸러낼 수가 없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왜 이렇게 강한 염산이 분비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유가 있다. 위액 내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펩신의 전구물질 펩시노겐이 염산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펩시노겐 자체로서는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요소적 작용이 없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요소는 염산과 같은 강산 속에서는 변성이 일어나서 자기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데 반면 펩시는 오히려 pH 2.0이라는 강한 산성 조건 하에서 가장 그 활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치밀한 계획이다. 어디 이뿐이라 염산은 음식물의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까지 한다. 음식물의 위 속에서 상당히 긴 시간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부패될 수도 있다. 염산이 침해온 병영균인가 음식물 속에 묻어온 폐 부패균을 파괴함으로써 장시간 있어도 썩지 않는 것이다. 동물의 따라 위의 구조와 기능이 다소 다르다. 사람을 비롯한 돼지, 말, 개 및 가금 등은 위가 하나로 되어 있고 소나 양 등은 2개 이상의 분명한 구획으로 나누어진 보기를 갖고 있다. 후자를 반추동물이라 한다. 주로 초식동물은 대책임질을 할 수 있는 반추위를 갖고 있는데 셀룰로스 성분이 많은 풀을 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으면 물론이다. 소의 위는 4개로 되어 있는데
젤 1위와 2위는 셀룰로스 성분을 분해할 수 있는 많은 미생물을 갖고 있고 3위는 사료 입자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제4위는 단위 동물이 갖는 기능을 갖는다. 만약 사람이 소와 같이 대세김질을 할 수 있는 반추위를 갖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얼핏 생각하면 식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야외로 소풍 갈 때 굳이 도시락을 준비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 덜에 있는 풀을 뜯어 먹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소가 오히려 사람보다 더 진화된 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질문 위에 틀림없다. 진화론은 사실 이 이상이다. 먹은 음식물을 반죽하면서 효소로 분해하고 뇌도 녹일 수 있는 염산을 분비하지만 결코 자신은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호막을 갖고 있는 것이라든지 시도 때도 없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만 움직여 음식물을 섞고 소장으로 배출시키는 자동 제어 장치의 기능 등 인간의 기술로 만든 어느 기계가 이런 완벽한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단 말인가. 보이지 않는 힘으로 보이는 이 위를 만드신 그분은 가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리라.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제 227페이지 소장 영양소 흡수 기간. 인체는 곧잘 화학 공장으로 비유된다. 음식물 속에 함유하는 성분을 인체로 필요로 하는 유용한 물질로 바꾸는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즉 입안으로 들어온 고기, 생선, 야채 등이 항문까지 거치는 동안 이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부서지고 분해되면서 음식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는 소와 간의 특수 조직의 흡수,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100조 개나 되는 세포들이 운반되어 각 세포의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새로운 분자로 동화되거나 에너지를 생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복잡한 기계적 화학적 과정은 깨어있을 때나 잠을 잘 때에도 체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몸의 요구를 충실하게 충족시키고 있다. 위에서 죽처럼 만들어진 음식물이 다음으로 넘겨진 곳은 바로 소장이다. 소장은 위의 끝부분 유문에서 시작되어 맹장의 바로 윗부분에 이르는 장장 7m의 가늘고 긴 소화관 중의 하나이다. 소장은 위쪽에서부터 12지장, 공장, 해장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각기 그 기능이 다름은 물론이다. 12지장은 소장에서 가장 굵은 부분으로 그 길이가 손가락 12개를 평형으로 놓은 나비의 길이와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약 25에서 30cm의 C자형으로 되어 췌장의 두부를 싸고 있고 담관과 체관이 여기 연결되어 있다. 60평 넓이의 융털 돌기가 주역, 위를 거친 음식물 95%가 세포벽 통의 체내로 위에서 넘어온 음식물은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 이것이 그대로 소장을 거치게 되면 소장의 벽은 허물어져 견뎌낼 수가 없다. 따라서 산을 중화시킬 필요가 있다. 췌장과 담관이 이곳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저 위의 유문을 통과해서 12지장을 넘어오면 산이 간장과 췌장을 자극해서 담즙과 체액을 분비케 하는 호르몬을 생산토록 한다. 담즙과 체액 그리고 장 자신이 분비하는 액은 모두 알칼리성으로 산을 중화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분비액 내에서는 위에서 분비되지 못한 성분을 분해시킬 수 있는 각종 효소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음식물의 분해를 더욱 촉진하게 된다. 정말 빈틈없는 작전이고 완벽한 설계를 아니할 수가 없다. 만약 췌장이나 담관이 잘못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현상이 초래될 것인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 인체가 갖고 있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면 췌장과 담관이 12지장이 아닌 위나 공장 또는 해장 등에 연결된 중간 단계의 형태가 존재해야 할 것이고 하석으로도 나타내야 하면 물론이다. 그런 증거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공장, 해장은 12장 이외의 소장 부분으로 공장이 5분의 2, 해장이 5분의 3을 차지하나 이 둘을 구별하는 명확한 경계는 없다. 다만 기능과 형태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공장은 해장보다 굵고 벽도 두꺼우며 혈관 분포도 많다. 공장에서는 내용물의 수송이 빨라 사체를 해부했을 경우 속이 비어있을 때와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속이 비어있을 때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해장은 복강 내에서 심하게 꾸불꾸불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소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음식물로부터 유리된 영양소를 흡수하는 작용이다. 즉 음식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성분의 소화작용에 의해 일단 유리되며 이들 영양소는 혈액과 임파에게 유입되어 각 조직에
운반되기 전에 먼저 세포의 벽을 통과해야 한다. 이 영양소 이동은 바로 소장의 내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곳은 흡수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소장 내벽의 정막에는 수많은 주름이 소용돌이 치면서 겹쳐 있고, 주름의 표면에는 융단 표면을 보풀하기처럼 생긴 융모라는 작은 돌기가 솟아나 있다. 영어로는 빌루스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털이 덥수룩해서 보기에 징그러운 모양이라 뜻을 갖는다. 그런데 왜 주름이 잡히고 수많은 돌기가 있을까? 첫째는 흡수 면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다. 하루 동안에 소장을 지나가는 양은 약 10리터이고 이 중 95%가 소장벽을 통해 흡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흡수 면적이 넓어야 하고, 또한 주어진 공간 내에서 표면적을 넓힐 방법은 주름지게 한다거나 작은 돌기를 나게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해서 소장의 흡수 넓이는 약 200제곱미터에 이른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융모의 길이는 문장의 마침표 크기보다 작지만 그 안에는 양분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완벽한 미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영양소가 어떻게 해서 세포의 벽을 뚫고 체내로 들어가는지 정확한 것은 여전히 수수께끼에 쌓여 있다. 소장은 흡수 기능 외에 운동 기능과 분비 기능도 있다. 음식물을 분비된 소화액과 또한 아래로 밀어 내보내기 위해서 소장을 움직여야 한다. 여기는 일정 간격으로 잘록잘록해져서 내용물이 분할되는 분절 운동과 잘록잘록한 부분이 차례로 항문 쪽을 향하여 이동하는 연동 운동이라는 것이 있다. 이 운동도 아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통한 조절과 일정한 규칙 하에 행해지고 있다. 소장은 하루에 약 3리터 정도의 소화액을 분비하는데, 여기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 말타아제와 같은 당 분해 요소,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각종 소화 요소가 들어있으며, 위에서 소화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요소들에 의해서 분해된다. 인체의 기관 하나하나마다 자기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완벽히 설계되어 있음을 소장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 내가 엄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시편 139편 15절 말씀, 참 너무너무 신경막측합니다. 오늘 다 끝까지는 다 못할 것 같아서 찬양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넘지 못하시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어지하여 깊은 곳에 검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어지하여 믿음으로 검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넘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검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검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검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 없네. 감사합니다. 이 책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을 말씀 묵상과 찬양 목사님께서 제가 실방을 한 지가 한 3년이 넘었는 것 같은데 그때 한 1년 정도 됐을 땐가 그때 오셔가지고 책을 막 한 보따리 막 몇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몇 박스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창고에 있는데 제가 이어서 발굴했는 책인데 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깊이 가면 읽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요번에 기회에 읽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통 요즘에 살 수 있는 책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된 책이지만 너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물의 이동과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대장 233페이지 인류 요리사가 함께 재주를 부려 요리를 하고 여기에 각양각색의 장식까지 곁들여 놓은 값비싼 요리라 해도 일단 입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고화를 불문하고 무차별 부수어지고 어겨지는 순환을 겪게 마련이다. 인체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속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이지 모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입, 식도, 위 그리고 긴 소장을 지나 마지막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대장이다. 음식물이 긴 소화관을 여행하면서 특히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최후로 뱃을 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사사시 수색을 받아 음식물을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탈취당하는 곳이 바로 대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장은 소장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엄연히 구분되는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는 소화관의 중요한 한 기관이다. 대장은 소장에 연속된 맹장 이하 전체 부분으로서 성인의 경우 약 151에서 160cm 정도로 소장보다 훨씬 짧지만 굵다. 대장은 크게 맹장, 결장 그리고 직장의 세 부분으로 구별된다. 부분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대장은 첫 부분으로 끝에 막혀있어 맹장으로 불린다. 소장의 끝부분 해장이 맹장에 계구하는 부분을 해맹부라 하는데 그것은 해맹판이라는 것이 있어 대장의 내용물이 소장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인체 각 기관들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면서 기관들마다 각각 독특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해맹판의 경우도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계획적인 설계의 소산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맹장은 길이 5에서 10cm 정도로 둥근 주머니 모양이며 뒤 안쪽에는 길이 6에서 10cm, 지름 0.5에서 1cm의 가느다란 한쪽 끝이 막힌 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중추 또는 충량돌기라 한다. 이러한 명확하게 구별되는 충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과 유인원뿐이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태아해가는 헌적 기관의 하나로 예를 든다. 그 이유는 사람을 비롯한 잡식성 포유류와 육식성 포유류의 맹장은 간단하지만 초식성 포유류의 맹장은 매우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맹장, 각 동물의 신성 따라 애초 설계된 기관, 기능 모른다고 불필요 판단은 억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맹장의 발달 정도에 따라 진화의 정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조류는 파충류가 진화된 것이라 한다. 만약 조류 중에서 파충류보다 더 발달된 맹장을 가진 종류가 있다면 진화의 순서가 바뀌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맹장의 발달 정도가 진화를 말아주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면 물론이다. 맹장을 진화의 흔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식성에 따라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을 보는 게 더 과학적인 착상이라 믿는다. 물론 인체의 총수를 잘라낸다 해서 당장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기간이고 태아된 가는 기간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경솔한 속단이다. 맹장이 면역 장기 하나로 면역 기능이 있으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뚜렷한 과학적 근거도 없으면서 태아 기간이라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 견지에서 진지하게 탐구하는 것이 올바른 과학적 자세라 생각한다. 맹장과 연결된 부분은 대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결장이다. 결장은 상하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상 결장으로 구분되며 직장으로 이어진다. 직장 아래 부위는 내용물이 차게 되면 부풀어 오르는 곳이라 해서 직장 팽배부라고 부르며 마지막 부분이 항문이다. 항문은 수축과 이완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는 간략근이라는 독특한 근육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것도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닌 계획적인 것이면 어려운 해부학적 지식을 동원하서라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만약 이것이 자의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수의근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모두가 두툼한 기저귀를 차야 하면 물론이고 복잡한 아침 출근길의 전철 속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대장도 소장과 마찬가지로 내용물을 항문 쪽으로 옮기게 하면서 대장에서 분비되는 분비물과 섞이게 하는 연동운동, 분절운동이 일어난다. 분비물 내에서는 소장과는 달리 소화효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아 화학적 소화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내용물의 이동과 배출을 용이케 하고 대장과 항문의 내벽에 대한 마찰 장애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대장의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점액을 분비하는 배세포가 많아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먹기만 하고 배출을 시키지 못한다면 큰일이다. 입에서 항문에 이르는 소화관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기 자기 기능에 맞도록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독립된 기관이다. 대장도 긴 여행을 거치는 동안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빼앗긴 음식물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물론이다. 잘 먹는 것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잘 배출할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해야 할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참 배출을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94세 할머니 며칠 전에도 가가지고 근데 변비가 탁 돼가지고 잘 안 나오시니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가지고 딱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말도 못하게 좋아합니다. 배출을 못하면 안 돼요.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게 다 너무너무 신기하게 다 창조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은 다음 시간에는 뭘 하는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들이 이제 재생 능력 가진 유일한 기관 간과 쓴맛이 주는 절제 교훈 쓸개와 몸의 균형을 잡는 천연 소화제 췌장, 생명의 배달부 혈액 이런 거로 남아 있습니다. 요걸 갖다 다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 생명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 모든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논쟁의 대상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과연 우리들은 원숭이의 후예들인가? 본서는 우리 인체의 신묘 막처감을 이미 밝혀진 과학적인 근거들에 입각하여 우리는 결코 아무렇게나 저절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님을 나타내고 싶었다.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형성된 수정란이 자라면서 눈도 되고 코도 되는 것이 과연 우연이란 말인가? 그러나 결코 원숭이가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 되게 하는 모든 정보가 이미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며 정보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는 자가 있어야 함은 상식이다. 참 너무 감사해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참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처가심이라. 시편 139편 14절 말씀 너무 신묘 막처가 너무너무 신묘 막처가지요.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참 와 정말로 생각하면 너무 신묘 막처가고
아이고, 혈관 또, 우리 혈관, 미세혈관 또 뭐 지구를 뭐 2바퀴 반을 돈다 하던가. 얼마나 신묘막측한데 참 너무 신기합니다. 참, 찬양을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겠어요. 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말 너무 하나님께서 지으신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밖에 없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완전 하나밖에 없는 작품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우리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님, 슬픔보수님, 마리아그스타님, 명지티브스타님, 한량나그네님, 성린우기욤님, 토요일 2시 실방하시고요. 감사 마리아그스타님, 가프리시오, 홍중내동 목사님, 수요일 10시 우리 찐팬님만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만나면 맛있는 밥을 사드리고 싶은 귀한 분들만 오셨네요.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 한량나그네님들, 또 나그네 K 한빛봉수 치유의 목사님 화요일 5시 목사님 또 오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쭉 올라가 볼게요. 말씀 묵상과 찬양 월요일 밤 8시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책 이리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또 발굴해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천사의 나팔 이수동님 반갑습니다. 슬픈 보스님 감사합니다. 위에서 또 천정에 계신 분도 있겠죠. 참 감사합니다. 제가 실방을 하다가 꺼져붙습니다. 실방하다가 탁 꺼져붙기 때문에 오늘 실방이 2번 되는데, 신비한 인체 장구섭리 이제 1번, 2번, 3번까지인데 4번, 5번 해가지고 썸네일을 4번, 5번이라고 적어가지고 올릴 겁니다. 차들로 연속으로 이래 쭉 하는데 이 책은 꼭 다 읽어보고 싶어 했는데 너무 정말 귀한 책이고 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모든 게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책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치도록 해야 되겠네요. 우리 한빛 목사님, 말씀 목사님, 찬양 목사님 또 오시니까 주님 사랑님 감사합니다. 또 오시고 명진TV 스타님 감사합니다. 슬픈 보수님 또 우리 너무 귀한 분들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늘 함께 홍중님 목사님 감사하고 변함없이 오시고 감사합니다. 성리는 우유가 귀엽님 토요일 2시 실방하시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쉬워가지고요. 참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이 찬양을 또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이 찬양 이 찬양이 참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착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빰빰빰빰빰빠바바바 빰빰빠바바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짠짠 감람나무 열매 거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짠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내 기뻐하리라 빰빠바바바 빰빰빠바바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짠짠 감람나무 배 열매 거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실방할 때 한번 꼭 좀 놀러 오이세. 알았지?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 원이랍니다.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50억입니다.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와. 팔다리가 없어 어수와 어죽을 끼워놓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몸에 약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싸고 훌륭한 2발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할부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을 내야 하며 눈, 코, 입을 가지고 2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원을 버는 셈입니다. 우리 돈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거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짠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실방할 때 한번 꼭 좀 놀러 오이세. 알았지?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신명기 10장.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행복을 위해서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짠. 오늘도 힘내시기 바라겠어요. 딱 비우고 힘내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아그스타님 가프리슈 감사합니다. 안녕. 슬픔 보시 감사합니다. 안녕. 짠. 안녕.